네, 드디어 캐치입니다. 바로 영화로 넘어가실 분들은 이건 영화 내용을 읊어주는 소개가 아니라 리뷰란 점 참고하시면서 화면에 뜬 시각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한가하신 에바분들과는 밑밥 좀 깔고 가죠. 솔직히 이 영화는 리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째로 대사의 90%가 노래로 진행되는 뮤지컬 영화인데 음악이 들어가면 유튜브 저작권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고 안 들어가면 음악 없는 뮤지컬 영화 리뷰가 되잖아요. 둘째로 내용이 없어요. 원작인 뮤지컬 캐츠가 원래 그렇단 이야긴 들었지만 영화까지 이렇게 찍어올 줄은 몰랐는데 비하나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용이랄 게 없습니다. 엄복동에도 내용은 있었습니다. 뻔하고 재미없을 뿐이죠. 그 리얼에도 내용은 있었어요. 이때 기린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관은 바로 긴 혀다. 40cm가 넘는 혀의 검은 부분은 단단한 조직으로 돼 있어서 가시가 달린 가지도 문제없이 감아올 수 있다. 난해하고 전달을 더럽게 못했을 뿐이죠. 반면 이 영화는 큰 줄기는 있습니다만 전개는 안녕, 난 속에만 3분이 걸리지만 뼈종이 공기인 고양이 1이야. 안녕, 난 속에만 3분이 걸리지만 삐죽이 공기인 고양이야. 누가 젤리클의 선택을 받게 될까? 안녕, 난 속에만 3분이 걸리지만 삐죽이 공기인 고양이 3이야. 내 머리 Turn your head to the moonlight. 안녕, 난 속에만. 안녕, 난 속에. 안녕. 날 뽑으라고. 나쁜 고양이, 넌 안 돼. 착한 고양이구나. 네가 젤리클 캐시란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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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겠지. 고양이는 개가 아니야. 진지 빨고 진짜 영화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비주얼, 음악, 연기가 아무리 좋아도 각본이 별로면 비판하고 반대로 다른 게 다 별로여도 각본이 좋으면 칭찬하는 오로지 각본에 의한 각본을 위한 리뷰였는데 솔직히 각본 없는 영화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나 참치가 안 들어갈 순 있죠. 근데 김치찌개에 김치가 없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걸 김치찌개라고 불러도 괜찮은 건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평소엔 작동하지 않는 양심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연했는가? 아니, 잘하는 걸 해야지. 못하는 거 해봐야 구독자들도 싫어할 거고. 불연했는가? 작년 12월 영화를 지금 리뷰해봐야 조회수도 안 나오고 재미없어 봐. 또 템을 불연했는가? 한다 해. 각본 없는 드라마에 1,100억을 들인 그 영화 받고 음악 들으라고 만든 영화를 음악 없이 하는 리뷰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영화는 한 여성이 어떤 괴생명체를 버리고 그와 닮은 생물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걸 고양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알지만 한 명의 집사로서 도저히 저걸 고양이라고 부를 순 없네요.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인 시도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 앞으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괴생명체는 캣 플러스 휴먼을 합쳐서 고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고양이 더하기 인간, 고간. 아무튼 이 거리의 고간들은 새로운 유비에게 신고식을 하며 젤리클캣에 대해 알려줍니다. 낙법을 칠 수 있다면 젤리클캣, 피리 부는 사나이의 조수였다면 젤리클캣, 파라오가 스핑크스를 지을 때 옆에 있었다면 젤리클캣, 깍쟁이처럼 못됐다면 젤리클캣. 그러니까 그냥 개나 소나 젤리클캣이란 소리네요. 이 광란의 젤리클 찬양이 무려 6분간 이어지자 분위기를 읽었다고 생각한 고간이 입을 엽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가 정글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괴롭히고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맥케버티의 등장에 겁을 먹은 고관들이 모두 도망친 것인데 이드리스 엘바는 이 영화에서도 헤임달과 비슷한 역할을 맡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외톨이. 우리 아이는 학교가 정글 같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마술사 고관에 의해 위기를 벗어나는 주인공. 하지만 What's your name? 호랑이가 자리를 비운 굴엔 늘 여우가 도사리기 마련이죠. 이들이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름이 곧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생긴 것만이 아니라 하는 짓까지 징그럽다는 정체요. 이 기묘한 신고식 이후 빅토리아는 젤리클캣 후보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배우가 얼마나 고양이의 행동을 잘 재현했냐 보단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야생적인 동작임은 분명하나 신체 구조가 다르니 고양이보단 인간이 연상됐고 인간으로 보면 상당히 민망한 동작이죠. 저는 이 영화의 근본적인 결함은 분장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꼽으라면 얼굴, 두 번째는 실루엣이 문제인데 아마도 톰 후퍼 감독은 벅스번이나 톰과 제리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루니툰, 톰과 제리와 캐치 간의 두 가지 차이를 간과했는데 첫째는 슬랩스틱 코미디 특성상 신체가 마구 변하는 과장된 기법을 베이스로 하니 위화감을 느낄 틈새가 적다는 점이고 둘째로 저것들은 겁나 많아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두 번 말할게요. 저건 만화잖아! 만화라도 코미디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해야 하는 작품이라면 동물과 인간을 섞은 작품은 보통 두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인간을 베이스로 하되 구별 가능한 동물의 특징만 가져오는 경우 일반적으론 귀나 꼬리에서 그치고 정말 많이 가도 손이나 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신체를 뒤덮는 털은 금기에 가깝습니다. 특징이 더 필요하다면 머리카락의 색 혹은 복장으로 만들죠. 특히나 일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동물의 외형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족 보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류는 팔을 날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잦으며 깃털이 손가락처럼 기능하는 시적 허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교육 만화에서 흔하게 접하는 비주얼이지만 동물의 특징이 성격과 행동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인간과 유사하나 디테일하겐 다룰 수밖에 없는 동물 사회를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 사회에 신선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즈니의 주토피아, 국내 웹툰 TLT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꾸러기 수비대처럼 이 두 타입이 혼용되거나 각 모습을 오가는 변형 기믹 또한 존재하나 한 작품에 섞여 있을 뿐 이 역시 범주 내의 외형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 얼굴, 동물 얼굴, 또한 어느 쪽이건 예외 없이 복장은 반드시 갖춥니다. 야생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소한의 면적이거나 동물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조금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복식을 갖춥니다. 뮤지컬 캐치 또한 인간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페이스 페인팅이나 타이즈를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대체로 머리칼과 상의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장광소를 넣어놓고 있을까요? 동물 패티시가 있어서요? 전혀요. 전 반투명 검스가 좋습니다. 포인트는 관객이 등장인물을 거북해하지 않을 위화감의 마지노선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을 섞는다 한들 결국 등장인물의 캐릭터적 특징일 뿐 인간이 쓰고 인간의 말을 사용하며 인간이 소비하는 이상
다분히 인간 중심의 작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질감보다 위화감이 강해서는 안 되며, 즉 캐츠는 시작부터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CG와 분장을 받았음에도 옷을 입은 맥케보티는 시각적 괴로움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타일리시하죠. 피부색과 겹치기 때문에 털이 부각되지 않으며 동물적 특색이 주는 위화감보다 복장이 주는 안정감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 맥케보티가 옷을 벗으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건 이드리스 엘바의 엉덩이뿐입니다. 아무리 털로 뒤덮어놔도 사람에 더 가까우니까요. 이걸 보고 인간보다 고양이가 연상된다면 캐츠는 꽤 괜찮은 영화일 겁니다. 음악도 괜찮고 무엇보다 주요 등장인물들의 춤선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하지만 전 이 다분히 인간스러운 등장인물들이 인간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고, 이런 장면들이 마법 같기보단 마귀같이 느껴졌습니다. 배우들은 도대체 이걸 촬영하며 얼마나 회의감을 느꼈을까요? 톰, 아빠가 돈 많이 벌어갈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이 혐오스러운 외형은 빡치게 만드는 장면에선 효율적일지 모르나 슬픈 상황에 몰입하는 데엔 큰 방해가 됩니다. 그나마 코미디에 있어선 워낙 재능이 넘치는 외형이다 보니 제임스 코드는 화려한 출연진으로 만들던 웃음을 He threw his hammer at Hela. 혼자서 큰 노력 없이 만들기에 이릅니다. And yet you embarrass me. You. That's what I say to you. 외형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불호를 떠나 객관적으로 CG 퀄리티가 부실한 구간 또한 많습니다. 술인지 죽인지 모를 기묘한 꾸덕함부터 시작해서 1100억짜리 그림판 합성, 얼굴과 귀의 시선 강탈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리본 들뜬 거 보이세요? 제작비 중 높은 지분을 차지한 CG부터 썩 뛰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CG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나마 몽고제리와 럼플티저는 이 영화가 좋아질 수 있었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고간에 눈이 적응하기도 했지만 부담스러운 얼굴 클로즈업이 적고 동작 위주거든요. 아름다운 턴과 손동작으로 마무리까지 장난꾸러기라는 컨셉상 표정도 은근해서 부담이 덜합니다. They leave it at that. Mungo Jerry. 영화 전체가 이런 느낌으로 진행됐다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요? 이런 장면은 빼고요. 결국 인간이 고양이 흉내를 낸다는 걸 감독도 알고 배우도 알고 관객도 알고 있습니다. 굳이 고양이 흉내를 내겠다고 기괴한 느낌을 줄 필요까진 없죠. 개소리가 들리자 몽고제리와 럼플티저는 도망가 버리는데, 저는 솔직히 빅토리아가 위기를 벗어나는 것보다 과연 개는 어떻게 생겼을까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고양이, 바퀴벌레, 쥐 등장하는 동물마다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미스터 팰리스가 모자에서 개뼈다구를 꺼내는 개뼈다구 같은 전개로 개는 사라지고 러브라인만 남습니다. 그리고 주디 덴치의 올드 듀토로노미가 등장하는데, Look around you. Who do you fear? 이 악마 같은 생명체요 엠, 제발 이 영화를 살려주세요. Take our repose. Genitals wash behind their ears. Genitals dry between their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간지 폭풍 이안 맥켈런이 등장하는데, Gus? I'm sorry. Oh, that's okay. I think I kind of had that coming. 배우로서 끝없이 도전하는 이들의 도전 정신은 높이 삽니다. 심지어 이안 맥켈런이 분한 거스의 노래는 정말 좋습니다. My name, as I ought to have told you before, is really Asparagus. 하지만 이건
이건 선을 시게 넘었죠. 앞으로 이안 맥켈런의 영화를 볼 때마다 이 장면이 떠오를까 겁이 날 정도네요. 멘탈이 갈리기 직전이니 남은 내용은 적당히 요약하고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뒤엔 옷은 안 입어도 하이힐은 신어야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뿌린 깻잎 가루에 모든 고관들이 쓰러지고 맥케버티는 자신만이 유일한 후보임을 어필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양이들의 노래는 듀토로노미에게 젤리클의 선택을 받기 위한 자기소개였던 거죠. 하지만 Never. 화가 난 맥케버티는 듀토로노미를 납치하고 결국은 바닷물 속에 빠뜨리기에 이릅니다. 듀토로노미가 없으면 젤리클의 선택도 없죠. 이 영화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There must be something we can do. We can't just magic her back. Yes, we can. You're a magician. What? It's not a bad idea. Thank you! Was there ever a cat so...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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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돌아온 뒤엔 젤리클의 선택이란 게 사실은 인기상이었는지 메모리를 부른 그리자벨라가 뽑히고 샹들리에 열기구를 타고 고관들의 천국으로 떠납니다. 네, 성층권 진입이 천당행 티켓이긴 하죠. 이 정도는 부족했는지 영화사에 길이 남을 엔딩이 등장하는데 이게 뮤지컬이었다면 이런 이야기도 납득할 만할 겁니다. 연극처럼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뮤지컬은 음악이 중심이니까요. 뮤지컬 배우에게는 연기만큼이나 가창력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임에도 첫 곡 막공이 유독 인기인 이유 또한 이때가 배우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노래와 춤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이며 평소 뛰어난 배우가 가끔 보여주는 삑살이나 대사 실수를 웃어 넘길 수 있는 것 또한 라이브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들이 뮤지컬에 기대하는 것은 콘서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현장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톰 크루즈가 아무리 몸을 던진들 미션 임파서블이 스턴트로만 2시간을 채우는 일은 없습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또한 기본적인 서사 구조는 갖추고 있으며 대사 7시간에 사람을 한 명 더 죽인다는 킬 성비의 사내 조닉조차 1편 이후론 세계관을 확장하고 이야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재촬영과 편집이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무엇보다 높고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 되어야 하는 게 영화라는 매체라고 봅니다. 화려한 CG가 사용되지 않는 영화도 평균적으로 편집에만 6개월에서 1년을 쏟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같은 원리로 호평받는 뮤지컬 영화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개봉한 지 70년이 다 돼가는 싱잉 인 더 레인이 지금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좋은 곡과 진 켈리의 목소리 덕분이겠지만 이렇게 진 켈리의 목소리 없이 화면만 보아도 사랑에 빠진 달뜬 풋풋함을 느낄 수 있는 연출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시카고, 라라랜드 호평받는 뮤지컬 영화들은 대부분 화면 구성에서 큰 강점을 보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아름다운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 라라랜드 또한 저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색감과 영상미를 자랑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있습니다. 음악은 이 감정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기폭제일 뿐 영화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눈을 감고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면 차라리 음악을 듣는 게 낫죠. 시카고는 뮤지컬 시퀀스와 일반 장면의 갭을 메우기 위해 실험적인 기법을 도입해서까지 서사를 뜯어고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소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영화란 매체가 발달하고 소비되어 온 중심엔 늘 서사, 등장인물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정이입을 유발하는 등장인물은 사건에 생동감을 더하고 이 등장인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감독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 그게 좋은 영화 아닐까요?
등장인물과 관객의 거리감, 사건의 전달력에 있어선 캐츠는 최저치조차 충족하지 못한 영화입니다. 비주얼이 1차 고비라면 파티강이 등장한 뒤에 슬픈 발라드가 나오고 또 먹보 캐릭터가 개그를 펼쳐대는 이 롤러코스터 분위기, 이 시간들조차 후보들의 소개와 퇴장의 반복일 뿐이라 낭비되는 러닝타임엔 딱히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양이기 때문인지 유치뽕짝한 갈등과 해결을 보여주는데 겨울왕국은 엘사라도 이쁘죠. 캐츠는 애들이 울진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결말이라는 게 고작 고양이는 개가 아니다. 이후 고양이의 비유에 인간관계를 말하지만 애초에 이 끔찍한 고관들에게 흉물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한 훈훈한 결말은 듣는 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영화화하기 부적합한 캐츠를 고른 것이 첫 번째 에러요. 고양이라는 컨셉을 위해 기괴한 비주얼을 밀어붙인 것이 2번째 에러. 노래만 믿고 효소비층에게 어필할 서사를 갖추지 않은 것이 3번째 에러니 인간과 동물의 혼종이 탄생하지 않는 한 이 영화가 재평가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너무나 망가져서 역설적으로 좋은 영화의 덕목을 되짚어보게 만드는 영화 캐치였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Every single time, don't you worry.